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애플을 넘어선 마이크로소프트, 팬데믹 혼란 속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MS의 주가 시가총액이 애플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 초반 MS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경합을 벌이다가 하반기에 애플이 강하게 치고 나갔는데요. 하지만 2020년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급락과 반등, 그러면서 1등이 바뀌었다. 애플과 MS는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습니다. 자,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는 사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이들 기업이 대단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2019년 하반기에는 세계 1위 자리를 애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2위로 내려갔는데요. 특히 애플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3위 아마존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1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MS와 애플의 시가총액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중앙선이 애플의 시가총액 추이인데요. 자, 2018년 말까지는 애플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2018년 말 한 번의 폭락이 있고 나서 자, MS와 애플이 경합을 벌이던 시즌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MS가 잠시 치고 나갔는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애플이 치고 나가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들어서 MS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팬데믹 전국 속에서 MS가 애플보다 비교적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주춤하는 사이에 아마존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존 역시 2019년 말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 아마존의 주가가 횡보 흐름을 보이면서 애플과 MS가 자라났는데요. 자, 최근에 아마존이 강세를 보이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애플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아마존과 간격을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주가의 흐름이 아니라 시가총액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더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주가 흐름 차트를 보면은 지금 2020년 들어서 애플이 하락폭이 컸고 반등폭이 적었습니다. 자, 반면에 MS는 하락폭이 비교적 얕았고 반등폭이 크고 아마존은 더 얕고 더 반등폭이 크고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MS와 아마존은 주가 하락폭이 적고 반등폭이 높았기 때문에 자, 아마존은 2020년 들어서 주가가 플러스 1.1%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MS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팬데믹 전국 속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은 상승하거나 하락폭이 아주 얕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18.45%로 아마존하고는 약 20%가량 차이 난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애플이 올해 들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18년 말까지 애플은 독보적으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자, 그렇지만 2018년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MS에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2019년 말에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는데, 그렇지만 또 2020년 들어서 팬데믹 전국 속에서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이 왜 이렇게 흔들리다가 또 1위 자리를 탈환했고 지금 다시 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MS가 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앞선 살펴봤던 주가 흐름 차트에서 보듯이 지금 아마존은 하락폭이 적고 반등폭이 강하고 MS 역시 애플보다 하락폭이 적고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MS와 아마존은 왜 이렇게 애플보다 더 강한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MS와 아마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애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지금 현재 애플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아이폰의 판매와 관련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애플의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시가총액 차트에서 2019년 하반기 들어서 애플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었는데요. 그 시기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뭐냐? 이제 아이폰 11의 생산 대수를 10% 상향 조정했는데 왜 그러냐? 자, 예상 외로 판매 호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10월 5일 뉴스고요. 자, 그러면서 중국에서 초기 반응이 정말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9월 16일 날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11이 중국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니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 MS와의 경합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 들어서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전염병으로 인해서 시총 1위였던 애플. 자, 그리고 테슬라도 뭐 흔들린다. 이런 뉴스가 2월 3일 날 나왔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애플의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다. 자, 그리고 미국이 45%, 유럽이 25%로 많은데요. 전염병이 중국에서 먼저 발생을 하면서 애플의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런 전염병이 미국과 유럽까지 번지면서 소비가 완전히 죽어버렸는데요. 이런 영향 때문에 애플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고, 자, 애플 역시도 스스로 실적 전망치를 낮추는 등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아이폰의 90%가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애플입니다. 자, 그리고 3월 10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자,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량이 60%나 급감했다는 거죠. 뭐 소비가 실종되니까 아이폰 판매량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애플의 주가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이 팬데믹 전국 속의 모든 주식들이 다 하락하긴 하는데 MS는 왜 이렇게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이는가? 자, 그리고 아마존은 또 MS나 애플보다 왜 이렇게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팬데믹 전국이 자, 어떤 식으로 이들 기업이 반응을 하고 있기에 자,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앞서 살펴봤는데 얘들은 그러면 더 강한 이유가 뭘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건 없겠지만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와중에 10만 명 채용했다. 전염병 난리에 더 세진 빅테크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있었고요. 온라인 주문 폭주 때문에 아마존이 10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아마존이 지금 배송 사업이 잘 돼서 사람이 모자라서 10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발표를 한 거죠. 자, 미국 실업자 수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T, MS와 협력을 해서 5G 클라우드 결합한 애저 엣지존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학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뭐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대학 온라인 강의 확대를 하면서 클라우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산 클라우드 업계도 자, 화색이 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뉴스 기사를 보면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등 외국계 클라우드 비중이 80%를 넘는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학들의 클라우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수혜는 당연히 그동안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아마존과 MS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부에서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했는데, 자, 이제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툴을 사용해야 될 건데, 교육부는 화상 수업 도구의 예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를 또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거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MS가 재택근무를 하는 방법,
바로 협업툴 팀즈가 있다는 겁니다. 이 팀즈는 오피스 365하고 같이 끼워서 파는 유료 제품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원격으로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팀즈의 사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이 22% 증발을 했는데 MS와 아마존은 승승장구 있다. 자, 그러면서 뒤에서 웃고 있다. 1분기 주가가 상승 마감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MS와 아마존은 때 아닌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플의 부진이 아니라 MS와 아마존의 선전이다.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MS와 아마존은 왜 강한 모습을 보여줬냐?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행업계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영향력을 넓혀가면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기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MS고 또 다른 하나는 아마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언택트 시대, 온라인 원격 강의, 재택근무의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방향이 틀어져 버린 사회적 변화. 자, 이 관성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전염병이 끝나고 나면 이 변화의 강도는 약해질 수가 있겠지만 이 관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모습이 우리의 일상적인 풍경이 될 것인가? 그곳에서 승리하는 기업이 누가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애플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애플의 매출은 다시 늘어날 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강한 수요가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위기에 강하게 치고 나가는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드는 기업과 그들이 가진 무기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방향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태풍의 길목에서는 돼지도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전염병이 끝나고 난 뒤에는 강한 유동성이 휘몰아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빠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누가 주인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